인간이 인간의 특성과 또 인간의 자질, 또 상담원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원이 자기 권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사과죠. 이 열매처럼 우리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러한 상담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상담 후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기록해 보고, 내가 이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화가 났는지, 과도하게 집중했는지, 또 지나치게 몰입해서 상담은 내담자가 불편해하지는 않았을까, 내담자에 대한 그런 감정적 반응을 분석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 관찰,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담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보며 내 상담의 효과 또 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에 우리는 상담원으로서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좀 더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상담자는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훨씬 강압적이 되거나 억압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자기 스트레스 해소 방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늘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기 인성, 자기 삶,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담자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내담자와의 관계가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은 자기 정기적인 슈퍼비전에 참여하게 하나, 또 어려운 사례를 나눔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내가 이 상담을 과연 제대로 했었는지, 또는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객관적 피드백을 수용하고 다시 점검해 봄으로써 상담과 나의 사생활의 경계를 유지하고 편안한 상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용이해집니다. 감정 스트레스가 차일 때가 있어요. 상담을 나의 사생활과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그 상담 사례가 내 마음에 와서, 저녁에 와서도,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도, 또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오늘 했던 상담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담자로서 내 사생활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담은 상담으로서 그 시간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내담자와 상담 관계에서 행해졌던 모든 문제를 매듭을 짓고 나는 상담자로서의 내 사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서 내 생활과 상담 관계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거기에 빠져서 내 사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 소진, 신호를 인식하고 무력감, 또 냉소적인 감정, 피로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거기서 다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다 거기서 쏟아내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생활로 돌아와서는 나의 사생활이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인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기적인 휴식과 여가 활동,
확보하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또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이었어.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하고 털어내고 하는 작업들, 또 과도한 무리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다운 자기의 객관적 삶과 자기의 그 내담자의 삶이 혼동되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서 자기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전문성 개발에 시간을 좀 쏟아야 되고 또 생명의 전화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또 세대 간 그런 소통의 격차라든지 문화 이해,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위기 유형, 자살 예방 관련해 한 최신 연구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면서 다양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 학습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자기 자아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한계 인식은 중요합니다. 상담원이 모든 내담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담자의 문제에 함께 그들의 문제를 나누고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방안, 가능성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아 발달을 이루고 새로운 자기가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고 동료이고 또 그들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해결해 주거나 해답을 주거나 하는 해결사적인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좋은 상담을 이끌어가는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과 그리고 슈퍼비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 내담자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슈퍼비전 경험 많은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이나 사례 관리 연구 모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도 볼 수 있고 더 좋은 상담의 자료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내담자에게 더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자기 돌봄에 있어서 우선 과도한 책임감이나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오직 선한 의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진솔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고 그리고 좋은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 상담자의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성이 있다고 하듯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또 상담도 건강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평화와 안정, 편안한 마음, 그리고 영성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갖고 친구와 또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열의와 여행과 놀이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새로운 힘을 기르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기 돌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자기도 성장하고 내담자도 성장하고 내담자의 성장이 또한 나의 성장이 되고 나의 성장이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이런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훨씬 우리가 상담을 어렵지 않게 더욱 기쁨을 가지고 더욱 전문성을 향한 노력을 하면서 상담자의 길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상담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정신, 또 일과 놀이,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 더욱 행복한 마음 그리고 하나됨의 그런 여유로움, 편안한 관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다면 훨씬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환경, 협동과 보호 그리고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 추구, 혼란한 그런 그 영적 어지러운 상태에서 편안한 관계로, 안정적인 관계로,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불변하는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돋움,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건강한 상담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상담 윤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넓고 푸르고 파란 소망과 그리고 흰 구름, 빛을 발하는 그 아름다운 한 장의 한 폭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자연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카트를 집어넣는데 제가 모두 좋아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지요? 편안해지지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런 그 자연 속에서 자연적인 치유를 얻게 되고 자연과 공감하면서 거짓 없는 자연, 우리에게 그 편안한 에너지를 주는 자연, 이 자연 속에 산소가 녹아들고 햇빛이 그리고 습도가 그리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이 자연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많이 대화하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이 주는 그 편안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관계가 설정되면 좋겠습니다. 상담 윤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엇인가요? 윤리란 뜻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는 도리,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도리, 규범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한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상담자로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선한 일을 펼치고 싶고 선함과 이 자연스러움에 인간의 우리가 동참해서 살아가는 이 에너지, 이것이 우리가 상담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윤리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우리는 적절한 운동, 명상, 영성 해망, 또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상담원, 친구 관계 이런 게 유지돼야 되고 또 자기의 전인 건강,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 측면에 균형 잡힌 건강 관리가 상담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상담 윤리에서 우리는 상담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담자가 지닌 가치관과 태도가 내담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담 윤리는 상담자가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고 의사결정의 나침반입니다. 이 기준과 규범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서 내담자와 우리가 서로 다 공동체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상담자가 윤리를 준수할 때 상담은 신뢰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윤리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성과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상담자가 이 윤리를 준수할 때 내담자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그 윤리 강령을 한국상담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 또 생명의 전화에도 내부 윤리 규정에 있어서 그 강령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기준과 규범의 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과 전문적 경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전문성 유지와 지속적 발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다양성, 존중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사연이 누군가에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것, 자기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노출하고 싶지 않고 고유한 자기의 특성으로 유지하면서 자기 다움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은 절대적인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편안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심리평가 연구와 도구를 사용할 때 윤리적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관계 방지와 권력 남용 금지에 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중관계는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적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도 위기 개입 시 비밀 본작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예외 상황에 대한 규칙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위기 내담자 대응에 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비밀 준수는 특별한 덕목이긴 하지만 내담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담자의 죽음의 위기에서는 비밀 보장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행동 지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족제협회의 상담 윤리 요강을 한국생명의 전화 전체는 그 실천 원리로 각 센터들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상담 현장은 이상적 지침과 실제 상황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윤리적 규정, 법적 규정,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살
의도 표현 시에 비밀 보장 원칙과 생명 보호 의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데 비밀 보장 때문에 내담자의 위치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또 그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를 우린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내담자와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전문적 우린 상담 관계 외에 다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담자로서 개인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분 그것만을 우린 그것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적 요구와 정보 보고에 있어서도 기관의 통계라든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담자 정보 보호와 또 기관 요구 사이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들을 따라서 준수할 때 우리가 상담 현장에 모든 규칙을 윤리 강령을 지켜서 상담 현장엔 좀 더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 사항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살, 자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법적 의무보고 상황이라든지 법원의 명령이나 각 기관 차원의 공식적 요구가 있을 때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때 내담자가 정보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실천 지침 상담 초기에 비밀 보장의 원칙과 한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외 상황 발생 시 가능한 내담자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관련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정보 공개 후에도 내담자의 그 이외의 관계 유지는 그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비밀 보장 예외 상황에 대한 기관 내 명확한 지침이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라야 하고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에는 슈퍼비전을 활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관에 정보 제공을 할 때도 모든 상담의 내용을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 개입에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관련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중관계 문제와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해서 남용 방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중관계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외에 외적 관계, 친구, 상사, 부하, 금전, 거래 등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를 맺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권력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객관성 상실과 전문적 판단 저하의 위험이 있고 내담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혼란이라든지 상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상담 효과 감소와 치유적 돌봄 관계를 손상시키고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신뢰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관계는 우리가 생명의 전화선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났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그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해도 우리 너무나 벅차고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리한 이중관계를 확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돈을 준다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중관계만큼은 피해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방 및 대체 방안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개인적 경제적 관계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관계 중첩 시 슈퍼비전이나 기관 차원의 개입으로 요청되지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관계, 경제적 관계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중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구해 올 때 내담자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요구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관계를 예방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 전문적 경계에 대한 명확히 안내가 필요하고 내담자의 만남은 상담 공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는 경우에 상담자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담자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전문적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록 유지와 슈퍼비전을 활용을 통해서 상담 원칙에 따라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에 동료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 노출 및 경계 설정입니다. 자기 노출의 효과와 위험을 보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의 개인적 경우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자기 노출은 상담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거나 또 역할 전환이 일어날 경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기 노출은 상담 목적에 부합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또 정말 도움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담원의 감정이 아닌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듯이 모든 것을 경계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노출의 기준입니다. 내담자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고 상담원 자신의 감정 해소가 아닌 내담자 지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노출의 양과 깊이는 상담 관계의 단계를 고려해야 하고 내담자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선택적으로 공유합니다.
상담원의 취약점보다는 극복 경험을 중심으로 경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적 경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담원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과도한 개입은 상담원과 내담자의 경계성을 허물어서 지나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상담 시간과 개인 시간을 분리해서 유지하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기 점검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그 경계를 유지하는 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담원의 기본적 자질에 속합니다. 자살 위기 개입 시 윤리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살 위기 상담할 때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 아닌 건가요? 이런 윤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의 할 말을 잃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상담을 전개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상담의 장면을 원활하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살 위기 상황은 상담원이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윤리적 과제입니다. 내담자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지만 비밀보장 원칙도 중요합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비밀보장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또 경찰이나 의료기관, 보호자 등 외부 지원 체계와 협력하면서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가능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자율성과 보호 의무에 대한 조율은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상담원의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생명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비밀 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윤리적 판단이 상담원의 개인적 가치관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준과 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전환 상담원 윤리의 서양 및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게 첫 번째 덕목이고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해야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합니다. 전문적 경계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내담자와 사적 관계라든지 이중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상담 관계의 전문적 경계를 명확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슈퍼비전을 활용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상담의 그 윤리 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원은 상담원의 윤리 강령을 절대적인 실천 방안으로 소약하고 또 준수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내담자의 자율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원은 상담원의 윤리 강령을 절대적으로 준수함으로 내담자와의 편안한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하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인권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계인데요. 이제 노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오랜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자연 속에서 동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좋은 결실, 좋은 삶을 그동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내하고 또 수용하며 받아주며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정말 한 사람 만나가지고 60평생, 80, 100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좋은 인성의 요소들을 더해가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살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부가 만났을 때 그 부부가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평생 왼수. 정말 평생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와 결혼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터득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은, 그리고 나의 내담자에 대한 그 따뜻한 온정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것만큼 내담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아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나와 너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덕목을 같은 감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 인간의 특성,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독특한 존재인지를 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성공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로는 사랑이 쉽지만 그 사랑을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관찰과 끝없는 이해와 수용으로 막 그 부부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덕목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공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또 가장 어려운 실천의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하면서 상담자도
성장하고 내담자도 성장합니다. 내담자의 삶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내담자의 삶이 되는 그러한 부분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또한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명의 전환은 나와 당신,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그 시대의 아픔을 해소하며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놀라운 성장의 기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은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성장의 기본 요소라고 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인간적 자질, 상담원으로서의 자질, 역량, 역할 그리고 윤리,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함께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원의 인권의 의의와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상담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담원도 존중받아야 하고 상담원의 권리도 또 상담원의 인격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원의 인권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상담의 품격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상담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상담원이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내담자에게 질 높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전화와 같은 위기 상담 현장에서는 상담원이 심리적 부담과 감정 노동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상담원 인권 보장은 내담자 권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상담원은 더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인권 존중 또한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상담원의 인권 침해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가 24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또 상담원도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위기 개입으로 인한 과로와 소진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적절한 휴식, 리크레이션, 뭔가 다른 일을 여유 시간을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자기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회복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상담 업무는 계속적으로 그런 감정 노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의 언어적 폭언이라든지 또는 성희롱적 언행에 노출된다든지 위협적인 내담자로부터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다든지 하는 관한 이야기들 또는 반복적인 부적절한 전화나 스토킹 행위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의 그런 불합리한 업무 분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담원이 좀 편안하게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만 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상담원의 기본적 인권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담은 내담자를 돕는 전문가이자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또한 내담자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상담원은 내담자를 돕는 전문가로서 존엄과 존중의 권리, 안전과 보호의 권리, 휴식과 자기 돌봄의 권리, 전문직 성장의 권리, 상담원의 기본적 인권 영역 이런 것들이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인권 가이드라인과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담원의 기본적 인권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상담원 취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슈퍼비전 지원이라든가 동료 상담 기회 제공, 심리적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원을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가로 인정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원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입니다. 인권이 보장될 때 상담원은 더 책임감 있게 내담자를 도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명의 전하의 궁극적 목표인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목표 달성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내담자의 관계를 이루고 내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방해 없이 마음껏 편안하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조력한다고 하는 역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내담자에게 충고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이미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여기 전화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충고하면서 해답을 주려고 하거나 상담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제시했을 때 내담자는 나 그거 해봤어요. 나 그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안 돼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자라고 하는 역할이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발견을 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 상담하는 동안에 자기 이야기 속에 녹아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 자기 에너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다가서 자기 이야기를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흐름을 깨면 안 됩니다. 함부로 질문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충고하거나 또 답변을 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분이고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방안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면서 자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직면해서 자기 심리 내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조력관계, 이것이 상담의 키 포인트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 상담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나 위기에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당신 얼굴은 편안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왜 내가 편안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상담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픔을 내놓고 그 고통의 순간에 위기에 처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내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 발견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대할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상담 장문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지, 선한 뜻, 선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의 그 자기의 독특성,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나누며 함께하며 동료애를 느끼고 친구와 같은 존재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저는 이 상담에서 너와 나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상담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섰는데 정말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다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티브를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 발달, 자기 인식, 어웨어니스라고 그러죠. 깨달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초적으로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깊어질 때에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돌보고 성장하며 성숙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 깊은 단계의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단계로 성숙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그 셀프 히스토리,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이 과정의 소중함을 저는 굉장히 귀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방상장을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전야 상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